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늘 재판이 2개나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1심. 그러니까 유동규 나와가지고 지랄을 하고 있는 그 재판 말입니다. 그 재판에 재판부 갱신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가 맡았던 사건인데 김동연 부장판사가 사표 내고 가는 바람에 재판부가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부 갱신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 하나 있고요. 또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았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도 오늘 열렸습니다. 사실상 공판 준비 기일과 다름없이 열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건강이 제가 안 좋은 모양이에요. 느닷없이 목이 간지럽네요. 자, 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조금 들어오실까요? 예. 예, 오랜만에 나오네요. 네. 강지호 기자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해가지고 네. 내가 눈에 다래끼가 날 뻔했어요. 예, 참 이상한 게 안 될 때는 죽어라 안 되는데 오늘은 2개나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 지난주 저지난주 2월 한 달 동안 정말 추첨이 안 됐어요. 이렇게 추첨이 안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방청권 추첨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이에 나는 또 2번이나 됐어. 오해할 뻔했잖아. 강지호 일부러 안 한 거 아니야? 막 그랬더니까. 아닙니다. 네. 오늘 재판 2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보통 이렇게 재판 2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는 사례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재판에 2개 겹치는 사례도 많이 없었고 사실은 요번은 고등법원 재판과 중앙지법 재판이었거든요. 네. 근데 법원이 같은 곳입니다. 법원이 같은 곳인데 법정이 같은 곳이었고. 그렇죠. 법정이 같은 곳인데 이 방이 바로 옆방이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왔습니다. 311호 하고 312호라 그랬나? 아마 311호, 312호일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예. 근데 둘 다 재판이 이렇게 길게 진행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우선 위증교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준비기일이라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10시 반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됐어요. 길게 했군요. 예.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은 재판부 갱신 절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지난날 지금까지 재판에서 중요한 사안들을 짚고 넘어가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대목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찝어주는 시간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원래는 간소화하기 전에는 이 기간이 한 막 6개월, 7개월 아마 걸렸을 텐데 요번에 간소화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6번 정도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검찰 측 2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 2번, 정진상 실장 측 2번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재판 과거 진행됐던 것을 다시 한번 예. 들어본다는 거죠. 파일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전체를 다 들을 수도 있고, 그 부분만 들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6차례에 걸쳐서 재판부 갱신 절차를 한다. 예. 이것도 그러면 한 달 정도는 걸리겠네요. 한 달 더 걸릴려나? 예, 아마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 참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야, 어떤 일화가 있나요? 이번에 예. 재판 이게 그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예. 갑자기 간소화하는 걸로 됐잖아요. 예. 근데 그 이전에는 그동안 있었던 재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일일이 다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녹음을 다 들었죠. 예, 그게 사실 뭐가 됐냐면 재판부가 갱신되면은 지금까지 기록들을 다 낭독을 하라고 돼 있어요. 재판을 했으니까 무슨 게 기록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공판 조서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증인이 나와서 증인을 했으면 속기록이 있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걸 다 읽으라 그랬어. 법에 보면 낭독하라고 돼 있어요. 예. 그게 증거조사야. 그 증거조사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재판부 갱신 절차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재판 관련 기록들을 다시 한번 낭독해 보라는. 근데 그렇게 안 했지. 그렇죠. 왜냐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언제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재판 공판 갱신 절차에서 중요한 거 꼭꼭 집어 보세요. 이렇게 지금쯤 하듯이 했었어. 예. 근데 언제 갑자기 이게 바뀌었느냐? 언제 갑자기 이걸 다 틀어 녹취 파일을 다 트는 걸로 바뀌었느냐?
요번 2월 달에 완전히 바뀌지 않았나요? 예, 원래는 그게 예. 아니고 예. 양승태 때문에 바뀌었어. 아, 그래요? 양승태가 그 사법농단 때문에 잡혀오잖아요. 예. 그 양승태 1심이 5년을 끌었어요. 거의 6년 가까이 끌었어요. 갱신하는데 5년이 끈 거예요. 아니, 갱신을 2번을 다시 했어. 아, 갱신을 두 그 번. 사이에 재판부가 바뀌는 거야. 아, 그때마다 그동안 있었던 재판 과정을 다시 한번 다 틀어본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양승태가 법조문을 끌고 와가지고 원칙대로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일일이 다 낭독했어야 돼요. 예. 그 전에 그렇게 안 했었어. 그 양승태 때문에 낭독이 됐고 낭독을 다 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녹취 파일을 틀까요?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뉴 노멀이 된 거야. 네. 그랬는데 자기들도 해보니 그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결국 양승태를 위해서 적용됐다가 양승태가 끝나고 나니까 얼마 전에 양승태 재판 다 끝났잖아. 예.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마치 윤석열 때문에 에? 시간 계산, 날짜 계산을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했다가 네. 윤석열만 딱 내보내주고 난 다음에 확 바꿔가지고 다시 날짜대로 하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지.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 법기술자라고 해요. 법기술자. 예. 나는 사실 법기술자라고도 안 해요. 뭐라고 하시나요? 법버러지라 그래요. 법버러지요? 이 버러지들이지 이게 왜 벌레 새끼들이지 이게 정상이냐고 이게. 이건 법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시민들의 고혈을 빠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재판에서도 느꼈던 점이 대장동 재판은 이재명 대표께서 이 현미경을 보듯이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비유를. 그러니까 근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공소장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다 뭉뚱그려 놨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하면 언제 어디 파트에서 왜 위증이라고 판단을 하는지를 딱 적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뭉뚱그려 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있냐면 예. 공소 사실은 간단 명료하고 명쾌하게 돼야 돼요. 예. 때로는 그래서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입증은 큰 틀에서 입증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검사들 거꾸로 하고 있지. 그렇죠. 공소장은 대충 두루뭉술하게 써놓고 입증 들어가가지고는 희한하게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강지호 이렇게 얼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넥타이만 보는 거야. 넥타이 강지호 이렇게만. 얘 평소 지난번에 이 넥타이 아니었는데 예. 이러고. 녹색 넥타이였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를 봐서 강지호 맞다 아니다를 해야 되는데 넥타이 보니까 지난번에 아니네 강지호 아니구나 예.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 상당히 재판하면서 고생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늘도 아마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이 처음에 이제 검찰 측에서 쭉 나열을 합니다. 내용들을. 뭐 어떤 내용이냐면 대장동과 미래 사건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는데 뭐 대장동 내용 그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 뭐 쭉 나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청당 아래 분당이라는 얘기가 있다. 근데 그 주변에 대장동이 있어. 그럼 대장동이 사업성이 있니 없니? 있지. 있잖아. 사업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김만배가 가지고 있었던 5개 부지 그 북쪽에 있었는데 그거 원래 별로 좋은 부지 아니었어. 근데 왜 좋아졌냐? 서판교 뚫어줬으니까 좋아진 거 아니야. 터널 뚫어줘서. 그렇죠. 터널을 뚫어줬기 때문에 그쪽이 경쟁력이 생긴 거죠. 예, 우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 민간업자들을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리고 임대 비율은 낮춰줬다. 뭐 이런 내용을 사실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참 내가 보면서 늘 답답한 게 예. 그래서 대장동 용적률이 요즘 신도시 경정률보다 높아 낮아. 낮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용적률이 원래 150에서 180으로 올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막 높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신도시 용적률 200, 300 되는 데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대 비율 지금 그나마 대장동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냐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숲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현미경으로 쳐다본다. 현미경으로 예. 쳐다본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검사 측에서 주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재명이 본인의 이 치적 사업을 위해서 1공당 공원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 그리고 이 거리 자체가 대장동과 11km나 떨어져 있는데
그런 거를 사업하는 것 자체가 원래 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막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을 LCT랑 비교를 해요. 대장동 사건은 이 LCT 사건과 유사한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LCT는 아무도 처벌 안 받았는데 그걸 근데 저는 사실 LCT 얘기 나오니까 윤석열 생각나더라고요. LCT 하면은 예. 저는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예, 누가 떠오르나요? 석동현. 석동현. 아, 네, 그 양반이 거기서 뺄래야 뺄 수 없어요. 근데 빠졌죠. 그 다음에 LCT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 LCT 때문에 제가 한동훈하고 3년을 싸웠어. 결국 내가 이겼지만, 아유, 그 개새끼, 아유. 아, 근데 진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경이 막 쓰이잖아요. 그거 하면. 저기요, 그래서 네. 그 한동훈이가 뭐 어디서 그랬다 그러더라고. 내가 뭐 개엄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나는 그래, 네 개엄할 놈으로 보여. 열받냈다.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본론으로. 예, LCT. 예. 근데 LCT는 아무도 처벌 안 받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비율을 LCT로 하더라고요. 검사 측이. 참 검사들이 비율을 참 더럽게 되네. 예, 그렇죠. 본인들이 더 그거는 손해인데 LCT는 그러면 LCT도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왜 아무도 처벌 안 했어. 아무튼 예. 음. 자 그래서 LCT로 비교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잘못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간단 말이죠. 뭐 이재명 대표가 잘못을 했고 그리고 민간업자한테 도움을 받았다. 왜 그러냐면 이 이재명 대표의 뭐 저수지라고 하잖아요. 뭐 대선 자금이나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원래 그 유동규 자금인데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 민간업자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 치를 때 재선할 때 종교단체 지도자들 좀 지원을 해줘서 푸시를 좀 받고 YTN을 통해서 상대편을 공격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재명 지분을 확보시켰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 민간업자를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검사 측에서는. YTN에서 이재명한테 유리한 보도를 했대요. 그게 뭐 전날이었나 해가지고 아마도 이 김만배를 통해 가지고 언론한테 뿌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증거를 갖고 와서야지. 근데 말은 이렇게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이 SNS를 올렸다. 아니 이게 증거입니까? 아니 그 오늘 요즘 지금 오늘 단계가 뭐냐면은 예. 검사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피고인 측에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 다음부터 이제 그 지금까지 있었던 공판 내용들을 이제 리바이벌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공소 사실을 얘기하려면 증거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증거도 없이 YTN에서 나갔다고? 아 진짜 그건 공소장에도 없는 얘기인데? 아 미친놈들 아니야. 하여튼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선을 할 때 이러한 이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도움을 받았어 이재명이. 야, 이건 왜곡인데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가요? 예, 아무렇지 않게 했었고 또 미래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 지침서나 이런 거 몰래 뭐 먼저 남욱한테 알려줬었다. 남욱한테. 예,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막 대장동이라든지 위례 같은 경우에 뭐 공모 지침서를 하면 그 본인들의 그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민간업체들의 입맛에 맞게 이 고쳐주고 그리고 먼저 알려주고 해서 준비를 시켜줬다. 그리고 이 일자 같은 경우에는 좀 넉넉히 줘야 되는데 원래도 적었었는데 이 민간업자들을 위해서 더 줄여줬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왜 이재명 대표가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검찰 측이 얘기하는 거여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끼워넣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 공소사실 또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좀 떠드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오늘 검찰만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이재명 대표 측도 반박을 하신 거죠? 그렇죠. 사실 오늘 내용이 상당히 길잖아요. 근데 네. 이 내용 사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걸 위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네. 이재명 대표 딱 일어나서 말합니다. 가급적 말 안 하려고 했는 대로 시작을 해요. 가급적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가급적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열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 행정기관은 영리 목적의 기관이 아니다. 공공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 과도한 이득을 취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말을 띱니다. 그러면서 대장동과 동떨어진 그 1공단 같은 경우에는
12년도에는 그렇게 사업하는 것 자체가 안 됐었대요. 12년 전에는. 근데 12년도에 법안이 바뀌어가지고 같은 지역이면 그렇게 묶어서 개발할 수 있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문제 없다. 법이 있어서 한 거예요. 법이 있어서 한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검찰 측에서 이게 되게 뭐 위법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검찰 측이 내용 자체가 너무 과도하지 않냐. 그래서 오늘 얘기가 나왔던 이 얘기를 합니다. 숲에 들어가서 현미경으로 봐라. 그럼 이게 소나무 숲이냐 아니면 다른 숲이냐 그런 거 모른다. 옆숲에 나온 나뭇가지일 수도 있고 몇십 년 된 나무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너무 세세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했듯이 멀찍이서 보아서 그렇죠. 강지호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넥타이만 보고 지난번하고 색깔이 달라 이거는 강지호 아니네. 그렇지. 다른 사람이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요렇게 아니에요? 하면 안 그렇죠?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검찰이 딱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지금 거예요. 검찰이 딱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딱 네. 이재명 대표가 딱 찍어준 집은 거네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쟁점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그것밖에 못 벌었냐? 이거 우리가 맨날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배임으로 기소가 됐으면 그렇죠. 배임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찰 주장은 그거예요. 7천억을 벌 수 있었는데 5천억밖에 못 벌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천억 못 번 요만큼이 배임이라는 건데 그러면 검찰은 뭘 입증해야 되느냐? 7천억을 벌 수 있었다라고 입증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5천억밖에 못 벌었다는 거고 이 2천억 못 얻은 것이 고의적이었다. 이걸 입증을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괜히 뭐 2공단 사업이 어떻고 1공단이 어떻고 뭐 서판교를 떨어주고 어쩌고 아니 그거 어쩌라고 뭐 아무 그 사실 공소 사실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야 30% 벌었는데 너네가 얘기하는 거는 지분율이나 이런 거 따지면 최소 70%는 받아와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민간업자가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시랑 5대5로 나눕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거 안 하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너네 생각해봐라. 얘네 특수목적 법인이다. 얘네가 50% 준다고 해가지고 너네 실제로 받아올 장담할 수 있어 50%? 못하죠.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50%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회계 처리 조금만 만지면 그러니까 다 날라가는 거예요. 아니 예. 그 김만배하고 남욱하고 유동규가 왜 싸웁니까? 저기 자기들이 수익을 얻었는데 이거를 서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서로 내가 돈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더 가져가야 된다. 이러려다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난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이 비용을 부풀려 가지고 이익이 얼마 안 난 것처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까지 개발 사업 상당 부분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예 확정이익 얼마 내놔라고 한 거였고 원래는 3천억만 받고 말라 그랬는데 이익이 더 나네. 그래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1,000억씩 더 뜯어내요. 그래서 5천억이 된 거거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민간업자랑 같이 짬짬이 해가지고 지분받고 했으면 왜 그 이후에 이득이 더 난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주차장도 해달라고 그러지 외곽도로 이 진입도 하라고 하지 이런 걸 욕을 내가 왜 하겠냐. 왜냐면 그거 이득 자체가 다 내 돈인데. 그러니까 아니 바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를 합니다. 늘 하던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면은 사실 간단하게 끝날 재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계속 딴소리를 하는 거죠. 쓸데없이 뭐 2공단에서 뭘 했네, 3공단에서 뭘 했네. 이거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가 아니고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적게 벌었다.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5천억을 벌어왔다라는 것은 이미 판단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재판을 다 이거는- 받았기 때문에. 그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어요. 확정 판결이 내려졌어요. 네, 그걸로 이제 뒤집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얻을 수 있었는데 못했다. 그러면 더 얻을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러면 더 얻을 수 있었는데 못 본 이유가 고의적인 거냐? 요걸 입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이재명 대표가 2010년도부터 이제 시장직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습니다. 그랬죠. 부동산 시장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외부 이 정부에서는 개인적으로 뭐 투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100%다 진다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미 그 성남시 의회에서 못하게 막았었거든요. 성남시 의회가 못하게 막는 바람에, 그러니까 성남시가 100% 공영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성남시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민관 합동 개발로 간 거였거든요. 그렇죠. 성남시 의회는 아예 민간으로 넘기라는 식이었어. 그리고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때는 또 반대로 또 욕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지금은 재판 받을 때 반대인 거죠. 왜 그거밖에도 못했냐고. 그러니까 아니 검사 지들은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왜 윤석열 풀어줘? 아, 그거 그렇죠. 배임이야 그거. 왜 잡아 가둘 수 있는데 풀어줘? 그러니까 왜 풀어줘요? 그렇잖아. 잡아 가둘 수 있는데 풀어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건 배임이네. 그 심우정부터 배임이네. 맞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아이 더러운 것들 진짜 이게 검사야 진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네. 이게 우리나라 그 법조계 특히 검사들의 문제인 겁니다. 아이씨 얘기하면 참 열받는데 예 다음 빨리 넘어가죠. 네. 그리고 이제 위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간업자랑 뭐 짬짬했다라고 하는 게 이 주장이니까 검찰 네. 측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례 같은 경우에도 그 민간업자들이 가지고 있던 땅은 산등성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풀어주려면 우리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딱 직사각형으로 딱 계획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신도시를. 근데 부채꼴로 해야 된대요. 근데 그러면 이 도시 정비 자체가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안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민간업자의 진짜 도움을 받았고 내 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 밀어줘야 되는데 난 밀어준 것도 없고 심지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 땡겨가지고 사실은 그 영끌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속된 말로.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수용 방식을 하면서 쫄딱 망했거든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럽니다. 내가 그 사람들 망하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동행해가지고 돈을 벌게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인데 예, 그 대장동 그 사업지구 안에 땅의 한 70%가 그 김만배 일당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1,200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그 땅을 다 사들인 거야. 그래서 땅 주인들 다 누구냐? 다 김만배였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만약에 근데 그쪽에 그 당시에 김만배가 뭘 요구를 했었냐면 환지 방식을 요구합니다. 예, 이거는 일단 수용을 했다가 땅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정도됐냐면은 내가 만약에 100평이 그 수용이 됐으면 나중에 50평만 돌려받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갖다 준 거는 그냥 쓸모없는 땅인데 받은 거는 택지가 돼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100평짜리 쓸모없는 땅 100평을 줬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50평이 생겼어. 그럼 가격 차이가 100배는 나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이제 보통 산지예요. 산지거나 무슨 임야 뭐 그런 건데 그걸 싹 밀고 택지로 바꾸잖아. 그러면 보통 1,000원, 10,000원 하던 땅이 100만 원이 돼요. 100배네요. 100배요. 보통 그 정도 돼.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지 방식으로 하면 훨씬 이득인 거예요. 근데 수용 방식이 보면 얼마냐? 땅값이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만 주면 돼. 땡. 그거는 이제 대장동 일당 입장에서 엄청 손해를 본 엄청 거예요. 손해를 본 망할 거죠. 뻔했지 사실. 그렇죠. 망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공모 사업도 사실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얘기가 나왔었어요. 공모 사업 어떻게 했냐면 이 이재명 측이라고 할게요. 이재명 측에서 도와줘가지고 이 공모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 그 김만배 일당의 기준에 맞게 다 고쳐줬다라는 게 골자거든요. 검사 측에. 근데 이재명 측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하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이렇게 공모사 할 필요 없이 지정해도 됐었던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원래대로 들어온 건데. 그렇죠. 아니 내가 그냥 지정하면 되는데 왜 내가 그런 부담감을 안고 누구를 몰래 알려주고 몰래 이렇게 다 바꾸겠냐 불법적으로. 위례지구 사업은 수의계약이 됐거든요. 예. 대장동은 수의계약이 안 되지만 예. 위례지구는 수의계약이 됐는데 아니 내가 일부러 뭐 알려주고 그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그 입찰을 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수의계약 해버리지. 그렇죠. 뭐 어렵게 내가 뭐 그런 바보짓을 하냐. 예, 지정이 그냥 가능한데. 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참 싸웠었죠. 예. 검찰은 수의계약이 되네, 안 되네. 예. 이재명은 되네. 확인해보면 돼.
야, 이쯤 되면은 공소기각이 나와야 정상이야. 이때 이미 공소기각이 나와버렸어야 돼. 그러니까 판사도 보면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검사들이 너무 힘이 세니까 판사들이 검사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건데 판사들이 무서워서 검사들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나중에 유명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저 광주지법의 무슨 판사, 성모 판사 완전히 그 비리 판사로 유명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검사들한테 그렇게 띡띡댔대. 아, 그 보복을 당한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도 돌아요. 그러니까 검사들 사이에서는 뭐가 되겠어? 야 검사들한 판사들 사이 어떻게 돼? 조심해라. 검사들 조심해라. 그 지난번에 그 사법농단 때 소환 당한 판사들 90%는 검사한테 밉보였대 평소. 아이고. 되게 딱딱댔던 뭐 예. 꼭꼭 집어주던 그런 판사들이 검사한테 불려가지고 그렇게 치도군을 당했다는 거야. 모욕적인 대우를 당했대. 그 뒤에 판사들이 검사라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검찰이 잡들이 한번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 개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긴 해요. 아, 또 얘기 길어졌는데. 자, 대장동 사업은 그래서 예. 오늘 재판에서 뭐 요 정도 나왔던 예, 건가요? 이 정도 나왔고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번 재판 진행은 3월 25일 그러니까 화요일마다 공판을 진행한다라고. 이제. 화요일마다. 예, 그래서 4월 1일, 4월 8일, 15일, 22일, 29일 이렇게 6차례 할 거고 우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요구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한 달 내내 화요일 날은 못 할 수도 있는 게 다른 재판들이 많기 때문에 한 달 중에 하루 정도는 화요일 날 빼줘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서로 조율해 나가자라고 해서 판사님도 그러면 그것 정도는 우리가 조율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아이고, 참 이재명 대표도 참 이게 뭔 난리인지 모르겠어. 아 그리고 이게 사실은 본인 재판뿐만 아니라 혹시 본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본류 재판 쉽게 그렇죠. 말해서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얘네들이 지금 피고인으로 걸려 있는 그렇죠. 재판들이 있거든요. 이 재판에 증인으로 그 출석을 해야 되는데 유동규가 그렇게 깽판을 부린다며요. 그렇게 뭐 깽판을 부리고 특히나 이 유동규가 나왔던 증인 시간처럼 한 30시간으로 전 들었거든요. 30시간이나 예, 30시간이면 하루 종일 꽉꽉 채워서 6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6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6일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유동규는 이런 거 하면 또 시간을 끌 거란 말이야. 시간 끌죠. 그래서 말이 30시간이지 나중에 끝나고 나면 50시간 가까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 증인까지 하면 재판 6개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얘가 또라이야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 괴롭히고 난 다음에 다 저기 유튜브 가가지고 막 떠버리고 이런다. 자랑한다니까. 진짜 제가 저번에 이거 진짜 딴 얘기긴 한데 한남동 갔을 때 유동규가 진짜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그 구구 단체 애들 다 끌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아유 진짜. 아우 진짜. 아 자.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재판. 그렇죠. 예, 아까 저기 우리 그 위증교사 사건. 네,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많으니까 이거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금방금방 안 날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오늘 1시간 정도 했다 그랬죠. 오늘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니까 준비기일처럼 진행이 됐겠네요. 예, 오늘은 이제 준비기일로 진행이 됐었고 사실 이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 성남도지사 시절에 TV 토론회에서 검찰에게 노무형을 썼다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 이후에 이 검찰 사칭 사건은 제가 알기로 무죄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 그 김진성 씨랑 통화를 하면서 거짓말을 시켰다. 증인을 거짓말을 시켰다라고 해서 받는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 이재명 대표가 2002년인가 2002년. 예. 예. 그 무렵에 이제 일반 변호사일 때 그 예, 맞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씨, 이 김병량 씨와 이게 아주 그 정적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김병량 씨가 그때 백궁정자지구 백궁정자지구 사건으로 그러니까 파이시티인가? 예, 파이시티 이 사건으로 이제 되게 비판을 받고 있을 때고 의심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당시에 KBS PD였던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취재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자들이 사칭을 좀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자인데 기자를 나 사실은 검사인데 말이에요 라고 이렇게 취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걸린 거야. 그거 딱 갈렸죠. 예. 더군다나 제일 황당했던 거는 검사를 사칭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미주알 고주알 다 들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 김병량 시장하고 검사장하고 짜고 뭐 이런 거 다 나온 거야. 네. 이게 당시 KBS 추정 60분에 보도가 됩니다. 난리가 나는 거야. 네. 김병현 시장 자기 목소리가 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김병현 시장이 빡돈 거지. 음. 저 새끼 저거 나한테 검사라고 전화해놓고서는.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진성 씨가 그때 잡혀 들어가요. 그렇죠. 최초로. 예. 그래 놓고서는 최초로 네. 최초로 씨가 김진성이 최초로 씨가 잡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최철우 씨가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실은 이재명이 시켰어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 되게 억울해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벌금으로 끝나요. 나중에 그 얘기를 그 TV 토론회 때,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TV 토론회를 할 때 상대방 후보 김영환 씨가 계속 이렇게 시비를 네. 걸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 얘기를 합니다. 검찰은 억울하다 이 말을 가지고 또 기소를 해요. 억울할 수도 있지. 재판이 어찌 나왔던 거야. 나는 억울하잖아. 난 억울하지. 그건 내 말인데 그거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또 합니다. 거짓말에 따라. 사실은 그거 자체가 틀린 거야. 나는 사실이 어찌됐든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그거 어쩌란 말이야. 나는 억울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거야. 자, 그 무렵에 김진성이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옵니다. 나중에 검찰이 김진성을 다른 일로 체포를 해요. 뭐 뇌물 이런 걸로 체포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뇌물로는 기소가 안 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실은 나 그때 위증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있죠. 그 백현동 개발 알선 수재는 기소가 안 됐었고 공범인 김인범 씨 같은 경우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감청 감지 장비 납품 관련된 알선 수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고 골프장 납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무혐의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것 때문에 잡혀갔는데 네. 잡혀간 자리에서 거꾸로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한 진술이 사실 위증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가 좀 빠져나온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사건을 지금 1심에서는 무죄 받았고 네. 이제 항소심을 온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막 수사가 막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거미줄을 쳐가지고 나방이 걸린 것처럼 수사를 한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김진성 씨가 당시에 받는 수사가 많다 보니까 검사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 측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찰이 이런 식의 표현은 과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판례 같은 경우도 우리는 가지고 왔었고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수사하는 걸 제한하려고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거의 피고인이 그런 얘기도 못해? 검사들이 지들은 이재명 보고 무슨 개쌍욕을 하고 다니면서 예. 온갖 비난을 다 쏟아붓고 언론 플레이까지 하면서 무슨 개소리야. 아 진짜 그러고 보면 우리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도 참 착해. 나 같으면은 니들이나 똑바로 이 자식들아 나 이럴 텐데. 예. 아, 자 검사들아, 저 좋은 사람 만난 줄 알아라. 내가 갔으면 니들 아씨 진짜 밟아버렸다 이 새끼들아. 자 계속 하시죠.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 무죄를 받은 게 지금 판사님이 판단하기에는 직접적인 교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거짓말 시킨 것이 아니라 김진성 씨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위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를 받은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 검찰 같은 경우에 뭐라고 말을 하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해요. 그런 논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진성 씨의 그런 진술들을 이 판결했을 때 6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 김진성 씨가 진술했던 내용 중에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는데 이 진실만을 집중적으로 봐가지고 나머지 몸통을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 측 같은 경우에는 이 1심에서 판결된 이 무죄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골자입니다. 말을 참 희한하게 합니다. 그들은 보니까. 그렇죠. 근데 검사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참 희한하게 갖다 꾸미는구나. 마치 그 동전 100원짜리 동전이 은색이잖아요. 예. 은색이기 때문에 이건 은화다 라고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실 그 명쾌하지 않는 것은 본인도 이 확신이 안 서고 거짓말 하려다 보니까 확실하게 딱 못을 못 박는 것 같아요. 되게 말을 좀 어렵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검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이렇게 교사 위증을 이렇게 진실은 이것인데 이렇게 증언을 하라고 그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이거입니다. 요거면 땡이야.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드네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이거고 이거는 거짓말 시켰다는 확실한 증거고 그래서 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시킨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만이야. 근데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웃자라고. 원래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인 거예요. 그 선입견을 할 수 있는 증거를 붙여도 안 되고 선입견이 설 수 있는 그 기술을 넣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게 표현을 넣어도 안 돼요. 넣어도 안 돼요. 그냥 딱 사실관계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소장 기재 자체가 불명확하다. 만약에 이 공소장이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뭐 녹취록을 들어보니 뭐 몇 시에 뭐 몇 분에 이 위증을 시켰었고 이 위증을 시켰다라는 그런 근거는 뭐다라고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위증 교사를 했다라고 말하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 말이 그 말인 예,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인 거야. 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냐고. 그러니까요.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거거든요. 혹시 저기 그 닥터스라는 그런 저 미국 소설이 있어요. 예. 그 소설에 보면은 이제 그 재판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재판 받는 장면에 검사가 뭐라고 이제 투덜대느냐면 말이야 변호사는 감성적으로 그 배심원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데 검사는 그렇게도 못하지 않냐고. 이건 기본적으로 검사들한테 너무 불리한 게임이다. 그러면서 투덜거리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 그 왜 그러냐? 감성적인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사실관계를 얘기를 딱 하고 네. 이 사실관계에서 증거는 뭡니다. 보면은 이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증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죠? 이 사람은 범죄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그런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미친 새끼들 진짜 검사 자격이 없는 자질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제가 이 사람들은 저 검사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문제는. 뭐 그러겠죠. 아우 속 터져.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판사님이 거의 끝바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막바지. 막바지. 끝바지가 아니라 이 막바지. 깜짝 놀랐어. 아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중교사 사건은 본인 기억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머릿속에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이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측과 그리고 검찰 측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고소 뭐 취하는 부분이란 여러 가지.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이 2002년에 변호사 시절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출발점 아니냐 이 재판 자체에. 우리는 그거 중심으로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짚고 있네. 예,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근데 판사들이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짚잖아요. 그럼 예. 검사들이 해코지를 해요. 아이고. 그래서 갑자기 기피 신청하고 막 그럽니다. 오늘 참 특이한 게 원래 두 개 다 김동연 판사가 맡았었던 그죠. 재판이에요. 사실 대장동도 그렇고 위중교사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김동연 판사는 이제 다 가게 됐네요. 참 이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검사들은 지금 불안한 거야. 지금 윤석열이 저 깽판을 치는 바람에 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그렇죠. 거의 그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검사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졸라게 두들겨 팼어. 3년 넘게 4년째 계속 두들겨 팼어. 근데 걔가 대통령이 되네? 무조건 막아야죠. 검찰 입장에서. 속으로 어떻게 좆됐다. 씨.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큰일 아니야.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윤석열도 풀어준 거예요. 검사들이 지금 달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어. 윤석열이 살아나면 우리가 죽어요.
그렇죠. 죽느냐 죽이느냐 이제. 예. 근데 이게 진짜 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하냐면 대선 가도에 아우토반에 깔렸다란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될 수밖에 없. 그러니까 지지를 안 하고 싫어해도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인정하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그러니까 예. 검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캐비넷 예. 아우토반에 예. 못 좀 뿌려놓고 좀 뿌려놓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빵꾸나게. 그 중에 제일 큰 대못이 이제 윤석열이지. 윤석열 풀어준 거야 이제. 아유. 아, 참 앞으로 이 한 두세 달이 고비인 것 같은데 예, 두세 달 그렇죠. 넘어가는 게 참 제가 지난 1월 달, 12월 달에 3월 달쯤 되면 괜찮을 거예요라고 했는데 3월 달이 돼도 이 모양이니 요번에 그 파면 선고도 17일인가로 바뀌었죠? 그 선고 날이. 아직 안 정해졌는데. 아, 그래요? 17일에? 왜, 네, 어디서 본 거지, 그러면? 예. 예. 아, 아직 17일이라고 안 나왔는데 그래요? 나왔나? 아, 저는 원래 오늘 나올 거로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16, 17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17일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는데 하여튼 뭐 봐야죠. 뭐. 네,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네. 하여튼 뭐 오늘 고생 많이 네. 하셨습니다. 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한 35분 정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또한 또 40분 넘게 훌쩍 했네요.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앞으로는 제발 이 네. 당첨이 잘 돼가지고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